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제가 베르고 벨러서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 칼슘제를 주려고 그래요. 사실은 날씨가 흐리고 시원한 날 주면 좋은데 그 타임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 날이라 하지만 그래도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대쯤 맞춰서 주려고 해가 지금 뉘엿뉘엿 이쪽 한쪽으로는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래도 지금 하우스 온도가 지금 32도가 넘어가요. 그래도 저녁을 믿고 물타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칼슘제에 물을 주려고 한답니다.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사이에 분갈이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쪽으로 쪼꼬미들 분갈이한 아이들은 맹물로 관리를 할 거예요. 맹물로 천물 주는 식으로 쪼로록 그렇게 따로 관리를 할 거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칼슘제를 줄 건데요. 이게 칼슘제를 주는 이유, 꼭 손가락을 꼽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론적으로 제가 공부하기에는 칼슘제는 잎성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뿌리까지 흡수를 한다 하면 뿌리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 다육이에 필요한 영양소는 NPK라고 해가지고 질소인 칼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적으로 우리가 주는 게 칼슘제예요. 칼슘제인데, 칼슘제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타민제를 먹는다고 해서 눈에 띄게 표시가 난다든가 겉으로 표시가 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합비타민제, 활력제 뭐 이런 걸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감기 걸리지 말라고 비타민 C도 챙겨 먹고, 또 비타민 D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약도 챙겨 먹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 의미로 다육이에게도 물론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안 줘도 상관은 없고, 이 보통 식물 중에서 영양소가 제일 필요 없는 게 다육식물이라고 그래요. 과수나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채소, 과일, 나무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육이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여름하고 겨울을 잘 견디어 줬으면 하는 게 다육맘님들의 소원이잖아요. 여름에 뜨거운 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겨울에 추울 때 견디기 힘들어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육이도 자체적으로 치유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치유 능력에 조금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잎장의 조직이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또 뿌리를 흡수를 할 수 있다면 뿌리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칼슘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칼슘제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요거는 제가 다른 응애약 살 때 농약방에서 추천을 받은 건데요. 요건 농약은 아니에요. 농약이라는 글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제품이다 해가지고 제가 칼슘제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거를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요거는 저는 종묘방에서 사기는 했는데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도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추천을 받아서 이걸 쓰지만 다양하게 그 이전에 가루로 된 칼슘제도 써봤고요. 그리고 하이포넥스라고 아주 유명한 하이포넥스 칼슘제, 아마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많이 쓰시고, 또 매니아층에서 사용하는 애니칼슘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제품화되어서 나온 칼슘제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걸 쓴다고 해서 다육이가 금방 반딱반딱해지고 싱싱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잎성이 조금 강하게 여름을 견디기 조금 수월하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챙겨주는 의미로 챙겨주는데, 솔직히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잖아요. 과하면 웃자람의
심할 수가 있어요. 웃자람이 심해서 다육이가 베란다가 특히나 이런 농장이나 옥상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영양 성분이 가할 때 웃자라기 때문에 영양도 아주 소량 정해진 양 그리고 최소한의 양 그렇게 주는 걸 권해드리는데 제가 칼슘제만큼은 주기적으로 준다라고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칼슘제는 웃자람이 없습니다. 도장 효과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장세를 약간 멈춰지게 하면서 다져주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칼슘제만큼은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웃자라지 않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주는데 이 칼슘제도 좋다고 해서 매번 물 줄 때마다 매번 주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칼슘제를 공부할 때 그냥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 준다라고 하고 아니면 1년에 2차례 정도. 그게 다 번거롭다 싶으면 1년에 2차례 정도를 주면 좋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실천해가지고 뭐가 좋다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차원으로 주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선택이에요. 이거는 선택이랍니다.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육이가 건강에 좋다고 하고 여름나기 겨울나기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잎선과 뿌리를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그거 하나만 믿고 저도 칼슘제를 준답니다. 자, 이렇게 칼슘제 주는 거 타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요게 5리터짜리 물통이에요. 5리터짜리 압축 분무기 수동이랍니다. 수동 분무기에다가 요거를 칼슘제를 줄 건데요. 자, 여기 희석 비율을 보시면 글씨가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500배에서 1000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주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자로 잰 것처럼 똑 떨어지게 안 해도 되고요. 약간의 오차는 있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너무 과하게 차이가 나지 않게 그렇게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차이가 나면 요 칼슘제도 그 입장에 이렇게 약해처럼 이 줄 라인 같은 게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용량용법을 지키는 게 좋겠지요. 자, 5리터 물에다가 제가 집에서 여기 스포이드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사용하는 걸 갖고 왔어요. 요게 5mm짜리입니다. 5mm짜리인데 500배, 1000배라고 아니고 저는 1000배로 희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리터에 요게 5mm랍니다. 1000배면 이거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를 5리터니까 5mm를 넣었어요. 5mm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주 이 칼슘제라고 해도 진하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다육이는 보통 일반 살충제, 살균제 이런 것도 그렇고요. 1000배 아니면 500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가지고 이걸 충분히 흔들어서 물 주듯이 줄 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물타임이 지금 한 3주 만에 주는 거라 물이 줄 시기를 놓쳐가지고 오늘은 칼슘제, 보통 때는 연면십이라고 해가지고 입장만 적시게 주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직접 흡수를 하는 게 좋아요. 직접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연면십을 주는데 물타임에 맞춰서 아이들이 물이 고픈 시간이 때다 싶을 때는 물 주듯이, 요것도 물이거든요. 말이 그렇지 500배 1이라고도 요거 스프이도 이거 하나니까 아주 미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물이기 때문에 넉넉히 오늘은 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육이들이 물 고픈 상태가 아니다 하면 얼굴만 적시게 해주시되 어쨌든 오후 시간, 저도 지금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해가 뉘어 질 때 지금 주려고 하는데요. 흐린 날을 주든가 아니면 저녁 시간에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칼슘제를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4시간 정도 있어야 하는데 농장이나 옥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더 베란다보다 훨씬 뜨겁기 때문에 주고 나서 저는 생장점 있는 데는 털어주고 갈 거예요. 흡수가 조금 덜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털어주고 갈 건데 집에서 베란다에서 칼슘제를 칠 때는 저녁 시간에 해가 넘어간 시간에 쳐주시고 최소한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장점에 물을 털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물을 주면서 준비를 해놓고 주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칼슘제 줄 때
조금씩 고려하는 그런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창 중에서도 이렇게 빨강이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물에 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가수로 둘러서, 물론 입장에는 이렇게 한 번씩 살짝 젖게 하고, 이 물의 양은 많지 않게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이렇게 준답니다. 빨강이들은 그래도 제가 겁이 나서 물을 조금 아껴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뿌리가 이제서 막 내려가지고 살짝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가수로 둘러서 물의 양을 많이 안 주고 소량만, 그리고 입장은 칼슘제이기 때문에 골고루 뿌려준답니다. 요거를 털어주기까지, 여기는 농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장점에 물을 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에 살짝 적셔주는 정도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1시간, 1시간 반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뿌리가 살짝 나 있는 아이들은 물 양을 조금 줄이고요. 이런 거는 진짜 폭풍 성장을 했죠. 덩치가 2배로 지금 커졌어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관수를 충분히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물이 탱탱하게 먹은 상태예요. 물이 탱탱해서 이런 것도 살짝 지나가면서 그냥 옆면 시비로 그렇게 줄 거거든요. 그래서 다육이 상태를 보고, 여기는 두 아이는 지금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아이는 건너뛰어서 전혀 안 졌습니다. 요거는 맹물로 관리를 할 거예요. 요것도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요렇게 자리 잡은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은 또 물이 고프고, 그래서 입장도 적셔주고 물 관수도 충분히 해주고. 요게 콜리라는 아이랍니다. 요게 이제 선물을 받은 아이인데요. 자구를 데리고 와서 자구를 보냈어요. 그리고 입장으로 입꼬지를 제가 다시 했는데, 여기 이렇게 아가까지 이렇게 너무 예쁘답니다. 이 콜리예요. 이렇게 몸값이 있는 아이인 줄 몰랐어요. 제가 지인께 선물을 받은 아이랍니다. 이런 아이들은 물관수를 충분히 해준답니다. 입장도 젖게 하고, 밑에 흙도 충분히 적게 그렇게 주고요. 저렇게 빨강이들은 얼굴만 세수만 시키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물 고프지 않고 이렇게 입장이 단단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살짝 얼굴만 적시게끔 이렇게 준답니다. 그리고 물이 바짝 고픈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고파가지고 입장이 얇아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것도 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수를 한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서 칼슘제를 줄 때든가 물을 줄 때든가 그렇게 응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진짜 물 고파서 아주 솔방울처럼 모으고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충분히 줍니다. 충분히 주고, 여기는 키핑장이기 때문에 4시간 정도 두면은 좋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주고 나서 생장점을 털어줄 건데요. 그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1~2시간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가가 나오고 살짝 이렇게 웃자랑 같은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그냥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만 준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 있죠. 국민이들은 어떻게 줘도 편해요. 물을 충분히 줘도 괜찮고, 지금 물이 잔뜩 고픈 상태죠. 여기 오로라하고 레드베리하고 홍어하고 합식한 건데, 이 아이들이 색깔이 왜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더 무거워져 가지고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걸 기대를 했는데 이렇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 아이들은 지금 분갈이를 안 해줬거든요. 이거 사실은 이런 셋업류는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을쯤에 분갈이를 또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한 상태라. 그런데 이런 국민다육이는 뭐 어떻게 줘도 편해요. 넉넉하게 줘도 괜찮고 조금 부족하게 줘도 괜찮고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제가 한 차례 지나가긴 했어요. 여기 화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이 고파가지고 입장을 똘똘 말고 있죠. 똘똘 말고 있어서 이 아이는 화분 사이즈도 베란다보단 커요. 그래서 물관수를 충분히 할 거고요. 이 아이가 궁금하다고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 아레나스예요. 아레나스인데 베란다에서 얼굴 크기를 자꾸 줄여가지고 제가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이런 아이들도 얼굴을 줄인 아이들도 물관수를 충분히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에 예민한 아이들이 있지요. 부용이에요. 저도 부용을 베란다에서 좀 실패를 2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입장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 줄 거고요. 물관수를
그냥 우퉁만 젓는다 싶게 그렇게 주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뮤즐리 같이 다져진 아이들은 충분히 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충분히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 있죠. 요런 이 아이가 아이시그린입니다. 아이시그린이나 뭐 멀로 그런 아이들도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물을 조금 아껴서 주는 편인데요. 아직은 봄이라 괜찮아요. 봄이라 바짝 굶겼다가 충분하게 한번 줄 때 듬뿍 주는 거, 그것도 괜찮고요. 근데 여름 같은 때는 물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 안 됐지만 이렇게 스팟, 핑크 스팟이 얼굴이 좀 많이 벌어졌죠. 지금 물 고픈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칼슘제이기 때문에 자, 얼굴만 적시게 세수만 이렇게 식혀주고, 요거는 또 물을 조금 아껴서 입장이 조금 다져지게끔 그렇게 물간슬을 한답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넣었던 안 넣었던 닭의 상태에 따라서 역시 약간씩 차이가 지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초보맘님들 그렇게 조금 응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모모카금이나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들 있죠. 외형금이거든요. 요런 아이들도 이거는 약해 같은 거에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입장만 적시는 정도로 주고요. 지금 우차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그냥 우퉁만 젓는다 싶게 그렇게 조금 주고 얼굴이 솔방울처럼 좀 다져지면 그렇게 할 겁니다. 요 참고로 요 애연금 같은 에오니움 속 아이들은 이 입장을 자꾸 손으로 만지거나 이런 걸로 건드리면 거뭇거뭇하게 상처가 나요. 그게 혹시나 무슨 병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까라솔이나 요 애연금이 만지면 스치는 대로 까뭇까뭇하게 상처를 입으니까 가급적이면 만지지 않는 게 좋답니다. 자, 제가 카메라를 들고 요거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카메라를 들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굉장히 더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칼슘제 챙겨준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물관수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되 입장에 요 아이들은 입장에 직접 흡수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입장을 적시는 정도로 요렇게, 요거 이쁘죠?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름 볼 겨를도 없답니다. 요거요 나일락이랍니다. 요것도 또 하나 집에서 있던 뮤즐리를 요거다 데려다 놨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쫓겨났답니다. 자, 요것도 홍매화는 그냥 줄 거예요. 입장을 이렇게 살짝 적시는 정도로 줄 거고요. 요 아이는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맹물로 줄 거랍니다. 요 구미무는 자, 이렇게 요 수연도요 그냥 입장만 이렇게 살짝 주었는데요. 밑에로는 맹물로 관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요게 걱정이에요. 요것도 약을 쳐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칼슘제 물을 주겠습니다. 요것도 충분히 관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아이들 물을 대충 주었어요. 이제 생장점에 있는 거 이런 국민이들은 그냥 대충 털어주고요. 소리가 요란해서 자, 창들은 생장점만 털어준답니다. 이게요 에어건이 바람이 세가지고요 마사가 막 튀어나가요. 시끄럽고 그렇답니다. 빨강이 같이 예민한 아이들은 좀 자세하게 털어주고요. 이렇게 그냥 시범만 제가 보이려고 이 정도로 이렇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생장점에 뭐 에어건이라든가 뭐 블로워 그런 걸로 털어주시면 좋아요. 이게 배터리 충전이 다 됐나 봐요. 어쨌든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 칼슘제 전부 주었어요. 지금 장장 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아직 물방울이 이렇게 맺혔답니다. 그래도 국민이들은 물방울이 맺혀 있어도 성격이 그냥 뭐 무르거나 이런 거는 별로 걱정이 없는데요. 창 같은 거 좀 예민한 아이들, 또 이렇게 속에 이렇게 공기가 잘 안 통하게 이렇게 모으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조금 걱정은 돼요.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대충 생장점에 물을 급한 아이들, 좀 예민한 아이들, 까칠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좀 털어주지만 이렇게 국민이 여기 다 쪼끄미 이런 아이들은요 그냥 하우스고 환경이 좋으니까 생장점에 물을 조금 대충 안 털어줘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칼슘제를 전부 챙겨주고 나니까요 그냥 엄마가 할 도리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자, 그런 느낌이고 좀 뿌듯한 마음이 있고, 여기서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한두 아이 정도 탈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감수하고라도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칼슘제를 전부 챙겨 주었답니다. 영양밥 먹고 통통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여름을 무사하게 보내는 마음으로 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요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요거 하고 하는데도요 한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지금 해가 뉘어지고 그래서 얼른 집에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예쁜 모습 많이 못 보여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요런 아이도 있답니다. 요런 아이도 이거 용발톱인가요?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벤바디스는 물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죠. 제가 이 천대전성을 이렇게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요 성격이 진짜 순하고 착하거든요. 그리고 구슬얽기가 이렇게 집에 있는 아이는 아주 바짝 말랐는데 여기 있는 아이는 아주 통통하답니다. 물을 지금 3주 만에 주었는데요. 조금 물타임 늦었다 하고서 아이들 물을 챙겨주다 보니까요 물 고픈 아이들이 이렇게 심하게 고픈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요거는요 하루가 다르게 아주 조금이 금인데요 자고 하나가 금인 거를 데리고 왔는데 요렇게 금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게 아주 신통하고 예쁘답니다. 뭔가 커하고 귀한 아이들보다도 이렇게 예쁜 짓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또 예쁠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조금이 큰 분도 여기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다 챙겨 주었답니다. 요 그라노비아 진짜 예쁘죠. 요거 분갈이 싹 해주고 나서 이렇게 얼굴을 싹 핀답니다. 아 이런 아이들 보면 진짜 너무 이뻐요. 그리고 포크엔젤 금 제가 키우는 아이가 이렇게 못생겼답니다. 그래도 안 예쁜 아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충 예쁜 아이들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칼슘제 챙겨 주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